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라이벌 대 라이벌 쉬운 한 번째 하드록으로 70년대를 평정한 레드 제플린과 디퍼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한 번째 주제는 청춘들의 심장에 불을 지른 두 밴드 레드 제플린 대 디퍼플. 첫 번째, 1970년대를 이끌어간 레드 제플린. 1963년 영국에서는 야드버즈라는 밴드가 결성이 되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이른바 3대 록 기타리스트라고 불리는 제프 백, 지미 페이지, 에릭 클립튼 등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비틀즈, 롤링스톤스와 함께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제가 라이벌 대 라이벌 37번째에서 비틀즈와 롤링스톤스에 대해서 다루어 봤었고요. 하지만 이 팀원들이 하나둘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지미 페이지는 로버트 플랜트, 존 폴 존스, 존 본햄 등 새로운 세션맨들을 영입해서 1968년 레드 제플린을 결성하게 됩니다. 1969년 1월 발표한 1집 레드 제플린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이들은 그해 말에 레드 제플린 2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비틀즈와 빌보드에서 1위 경쟁을 벌이기도 했죠. 1970년 비틀즈가 해체하면서 레드 제플린은 그야말로 밴드계의 아이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1970년대에 총 앨범 판매량을 정산할 때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것 약 3억 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으며, 이 당시에 라이벌로 손꼽히는 블랙 사바스나 디퍼플의 음반 판매량을 다 합쳐도 2억 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인기를 구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인기는 당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 드러머 존 본햄이 사망하면서 레드 제플린은 해체를 했지만 그들의 인기는 여전하죠. 고작 8장의 정규 앨범밖에 없지만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통계 산출에 의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록밴드 순위를 꼽았을 때도 이들은 너무도 당연히 비틀즈 다음으로 2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위가 퀸이고 4위가 핑크 플로이드, 5위는 롤링스톤스였습니다. 다만 인기와는 별개로 빌보드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는데, 빌보드 핫 100의 경우 퀸도 1위에 두고 핑크 플로이드도 한 곡을 올렸는데, 레드 제플린은 홀 로타 러브로 3위를 기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7주간 2위를 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은 개인인 지민, 방탄소년단으로도 순위가 높았지만 개인으로서 지민이나 정국이도 1위를 기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인지 또 한번 체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레드 제플린은 단순한 하드록 음악뿐만이 아니라 소프트록, 블루스록, 프로그레시브 록, 포크록 등 다양한 록 음악과 더불어 레게나 펑크, 삼바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던 획기적인 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드 제플린의 천국으로 가는 계단과 같은 경우에도 8분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어쿠스틱한 초입부를 거쳐서 중반부에서는 소프트록 스타일을 보여주다가 마무리는 하드록으로 끝맺음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 두 번째, 새로운 슈퍼밴드의 탄생. 디퍼플 역시 기존 밴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슈퍼밴드로 시작했습니다. 1967년 당시 팝 밴드였던 서처스의 드러머 크리스 커티스는 실력 있는 유명 뮤지션들을 모집해서 일종의 슈퍼밴드를 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사업가 토니 에드워즈를 설득해서 투자를 이끌어내죠.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인 존 로드와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 등을 섭외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이 밴드의 이름은 라운드 어바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커티스는
보컬에 욕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이기도 한 까닭에 끊임없이 사고를 쳤고 결국 자신이 만든 밴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토니 에드워즈는 본격적으로 매니저 일까지 맡으면서 새로운 멤버를 구했고 베이시스트 출신의 닉 심퍼와 새로운 드러머 이안 페이스 그리고 보컬의 로드 에반스를 합류시킵니다. 이렇게 5명으로 구성한 라운드 어바웃은 이후 팀명을 디퍼플로 변경을 했고 68년 드디어 1집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하게 되죠. 1집부터 3집까지 디퍼플 멤버 1집부터 3집까지를 디퍼플 멤버 1기로 보는데 이때 디퍼플은 다른 뮤지션들의 곡을 연주 지향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발표하고는 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는데 그로 인해서 프로그레시브 록이나 사이케델릭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컬리스트 로드 에반스와 베이시스트 닉 심퍼가 빠지고 4집부터는 이안 길런과 로저 글러보가 디퍼플의 멤버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를 디퍼플 2기로 지칭합니다. 1기 디퍼플이 실험성 강한 음악을 선보였다면 2기부터는 하드록이 주류를 이루었고 하드록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까지 얻게 됐죠. 특히 당시 보컬인 이안 칼럼은 특유의 터질 듯한 고음의 샤우팅과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진 창법으로 아직까지도 하드록 헤비메탈 보컬의 교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를 흔히 디퍼플의 황금기라고 표현하는데 디퍼플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디퍼플 인 락 앨범이 발표된 시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디퍼플 3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베이스와 세컨드 보컬을 당시 22살의 글렌 휴즈가 맡았고 그때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던 데이비드 커버데일이 리드 보컬로 합류합니다. 1기 실험 정신과 2기의 완벽함으로 인해 3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74년 2월 앨범 번이 발표되면서 그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휴즈와 커버데일의 트윈 보컬은 색다른 조화로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세 번째, 같지만 다른 길을 걸은 두 밴드. 레드 제플린과 디퍼플은 비슷한 점이 많은 밴드였습니다. 시작부터 한 밴드의 멤버가 다른 유명 밴드의 세션맨들을 섭외하여 시작한 이른바 슈퍼밴드였다는 사실이나 1960년대 말에 결성이 되어서 1970년대 록 음악을 이끌었다는 점 역시 이들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들의 데뷔 이후 행보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과감한 시도와 자유로운 연주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 그룹 중 레드 제플린은 멤버들 간의 높은 정서적 유대감과 화합을 통한 협업을 통해 고유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스타일로 레드 제플린이라는 레전드 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퍼플의 경우에는 잦은 멤버 교체와 음악적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물론 지나친 유대감 때문인지 레드 제플린은 드러머 존 보넷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12년 만에 팀을 해체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데 비해서 1976년에 한번 해체가 되긴 했지만 1984년 다시 결합한 디퍼플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 제플린이 높은 완성도를 가진 앨범 중심의 전략과 스완송이라는 자체 음반사 그리고 피터 그랜트와 같은 뛰어난 매니저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면 디퍼플은 하몬드 오르간과 기타의 풍부한 조화, 기교 높은 연주, 빠른 템포 등으로 독특한 사운드를 선보였고 덕분에 당시 가장 시끄러운 밴드라는 별명까지 얻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틀즈라는 영국의 대표 밴드가 한 발 뒤로 물러난 1970년대를 책임졌던 레드 제플린과 디퍼플은 각자의 방식으로 록 음악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닮은 듯 달랐던 두 밴드는 결국 한 팀은 12년 만에 해체, 한 팀은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생명력이라는 다른 결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하드록의 황금 시대를 이끈 그들의 음악은 오늘까지도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 똑같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